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BMW 한남지점 황진규 주임입니다. 자, 오늘은 제 차량을 직접 리뷰를 해보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530i 차량을 탔었는데 이번에 i4로 바꾸게 됐거든요. 정확하게는 9월 27일 날에 i4를 출고를 하고 지금 약 2달 가까이 타면서 5,000km 이상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 i4가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i4의 외관, 내관도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전면부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BMW 고유 디자인이죠. 더블 헤드라이트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종은 i4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인데 헤드라이트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헤드라이트만 봤을 때 정말 멋진데 레이저 라이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드니 그릴 부분입니다. 전기차이다 보니 키드니 그릴 부분이 반은 막혀있고 반은 뚫려 있는데요. 4시리즈와 동일하게 버티클 키드니 그릴이 채택되어 있고 일명 뉴트리아라고 불리던 키드니 그릴이긴 한데 지금은 해당 디자인을 가진 i4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전기차 디자인입니다. 4시리즈 역시 그렇고요. 키드니 그릴은 BMW의 아이덴티티가 제일 많이 묻어있는 요소죠.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키드니 그릴의 존재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의 특징에 맞게끔 키드니 그릴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에 있는 에어이 탱크 구간도 디자인만 되어 있고 뚫려 있진 않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절히 사용해서 스포티함을 잘 살려낸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BMW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 같은 경우는 BMW 엠블럼에 이렇게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들께서 BMW 엠블럼에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는 차종을 봤을 땐 순수 전기차다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측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를 봤을 때는 먼저 BMW의 짝수 모델 같은 경우는 쿠페 형식이다 보니까 이 C필러 부분에서 유려하게 뚝 떨어지는 라인이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이드 윈도우 몰딩을 봤을 때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무광 크롬으로 마감이 된다던가 유광 크롬으로 마감이 돼서 나오는 차종 같은 경우는 크롬 죽이기라고 하죠. 이렇게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죽여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살리는 게 요즘 유행이긴 한데 i4 같은 경우는 출시되자마자 바로 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면서 따로 크롬 죽이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스포티함은 그대로 살린 측면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i4 같은 경우는 짝수 모델답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은 스포티함이 훨씬 더 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멋스러운 측면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휠입니다. 휠 디자인을 봤을 때 i4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 크기에 맞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휠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도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답게 그리고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i4의 측면부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저 C필러 부분 그 다음에 프레임리스 도어 이런 좀 스포티한 역동적인 디자인에 반해서 이 i4 측면부도 굉장히 멋진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먼저 봤을 때 내연기관 차가 아닌 전기 차종이다 보니까 배기구가 없는 차종인데요. 배기구가 없지만 디퓨저 라인이 아주 멋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범퍼 하단부는 그레이 톤으로 채택이 되면서 투톤이 만들어지고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어라이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어라이트는 니은자형으로 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얇고 길게 빠진 리어라이트 덕분에 후면부 역시 스포티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총 470리터입니다. 솔직히 쿠페 형식이다 보니 트렁크 용량이 대용량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골프백을 가로 대각선으로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짐을 적재하고 싶다면은 뒷좌석 폴딩 시 1290리터라는 공간이 나오니 폴딩을 하셔서 적재하시면 충분한 짐을 적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트렁크가 열릴 때 꽤 높이 열리기 때문에 천장이 낮은 곳에 계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트렁크 열리는 크기, 리드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낮게 열리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측면부 얘기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트렁크가 열리는 이 옆에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것도 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옆에서 열렸을 때 트렁크 리드 높이가 꽤 크게 열리다 보니까 우리 고객분들께서 짐을 적재하실 때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시고, 게다가 디자인적으로도 이 트렁크 라인이 굉장히 좀 유려하게 좀 잘 빠져 있다라는 점도 우리 고객분들이 디자인적 요소 그리고 짐 적재할 때 이런 실용성도 참고하시면 좀 장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내 공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우선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BMW 최신식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기어봉이 사라지고 토글식 기어가 적용이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물리적 버튼이 대거 삭제됐습니다. 물리적 버튼이라고 하면 이제 비상 깜빡이 하나, 그다음에 볼륨 버튼 이런 거 외에는 모든 물리적 버튼이 사라지면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안으로 다 들어갔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핸드폰에 모든 어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설정들이 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토글 기어인데요. 사실 우리 고객분들께서 기어봉이 사라진 걸 되게 단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기어봉이 굉장히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i4를 5000km 이상 타보면서 느꼈던 점, 토글 기어 굉장히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정말 확실히 써봐야 안다라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쓰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감이라던가 그런 거는 매우 훌륭하고 조작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엠블럼의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는 그런 디자인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버네스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버네스카 가죽이 내 몸을 탄탄하게, 너무 또 물렁물렁하게 잡아주지도 않고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편안한 착장감을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 고객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럼비클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좀 느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만 카돈 서라운드 스피커가 적용이 되면서 사운드 면에서도 주행하시면서 귀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열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열 실내 공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실내 공간은 사실 공간성이 가장 중요하죠. 또 고객분들께서 사실 이제 i4 볼 때 뒷좌석이 좀 많이 좁지 않냐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1열 시트는 제 운전자 포지션으로 맞춰놨습니다. 저는 주행할 때 시트를 굉장히 좀 뒤로 해놓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많이 뒤로 온 상태인데, 앉았을 때 발밑 공간에 발을 넣고 제가 엉덩이를 좀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자기적으로 뒤로 붙이지 않고 편한 포지션으로 탔을 때 레그룸이 딱 주먹 1개 정도 나옵니다. 내가 무릎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도 무릎이 좌석에 닿지 않고요. 닿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너무 좁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앉아서 갈 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긴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뒤에 태우셔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공간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차를 데일리카로 출퇴근용으로 쓰시는다거나 아니면은 앞좌석이나 1열에만 좀 많이 탑승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간성 같은 거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2열 시트도 버네스카 가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나오는 곳이랑 이제 열선 시트도 있는 옵션도 있고, 그 다음에 USB 단자도 2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2열 공간에서도 있을 건 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룸이죠. 쿠페 형식이다 보니까 C필러에서 좀 유려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헤드룸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우려도 많은데, 제가 앉았을 때는 헤드룸이 그래도 주먹 1개 이상은 나옵니다. 뒷좌석에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거리 주행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공간에서는 우리 고객분들께서 충분한 공간성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4 전면, 측면, 후면, 그 다음에 실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i4의 장점, 단점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i4에 관련된 시승기를 하면서 또 거기서 자세한 정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4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i4 같은 경우는 5 시리즈에도 없고 그 윗급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종들이 있죠. 하지만 i4 같은 경우는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서 승차감을 매우 상승시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타보셔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정숙합니다. 전기차니까 정숙한 건 당연한 건데요. i4는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풍절음 때문에 정숙하지 않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i4는 프레임리스 도어인데도 매우 정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식 인증 주행 거리가 i4는 430km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고 충전을 해본 결과 500km 이상 찍힌 적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480, 90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 인증 주행거리보다 더 길게 나온다라는 점을 좀 우리 고객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날씨가 이제 추운 겨울철에는 당연히 주행거리가 좀 줄겠죠. 좀 줄겠지만 어쨌든 국내 인증 거리보단 그래도 약 7, 80km는 더 나온다, 한 500km는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 고객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자인이죠. 당연히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뉴트리하다라고 했지만 i4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이쁘다, 디자인이 이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이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적응이 안 됐지만 이제는 다 적응이 되고 매우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 디자인 치고 굉장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4의 디자인 역시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장점은 제가 시승기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또 단점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i4의 단점 첫 번째,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뭐가 안 좋냐? 주행거리가 짧아지고요. 무거운 차종은 주행이 시원시원한 펑카로 즐기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냐, 좀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i4 같은 경우는 2.2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00km 정도 나오고, 그리고 싱글 모터인데도 불구하고 마력이 340마력이 나옵니다. 340마력이 나오는 이 후륜 모델의 주행 질감은 펑카로 즐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실내 공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고객분들께서 그래도 2열은 좀 좁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넓은 차는 아니죠. 넓진 않지만 그래도 성인 남성 여성이 앉아서 갈 때 그래도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워낙 또 국산차는 또 많이 넓고 다른 차종에 비해 그렇게 광활한 공간이 있지 않아서 저도 단점을 하나 꼽자면 2열 공간이 그렇게 충분한 공간이 나오진 않는다라고는 정말 솔직하게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1열에만 주로 탑승을 하시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i4가 전혀 2열 공간이 좁아서 뭐 불편하다 그런 점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뭐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점도 제가 고객분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전기 차종에 관련된 문제겠죠. 저는 집밥도 그렇고 저희 전시장에도 그렇고 다 충전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집에 와서 여기 지상에도 그렇고 지하에도 그렇고 충전 시설이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충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충전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주유소가 우리 집에 바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유류비도 당연히 절감이 되고요. 내연기관에 비해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어 있는 환경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입니다. 지금 i4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받죠. 보조금 같은 경우 적게는 400, 뭐 많게는 600 이렇게 받는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소진된 경우는 지방에서 한 60% 정도만 소진이 됐고 아직 4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받고 저 황진규 주임이 드리는 프로모션까지 적용을 받으신다면 i4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한 케이스거든요. 이 i4 보조금 프로모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제가 출고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영업사원이 직접 운행하고 직접 출고했던 그 경험 그대로 고객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객분들도 i4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고할 수 있으니까 저 황진규 주임에게 믿고 연락 주신다면 제가 최대로 프로모션 넣어서 보조금까지 다 정리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시승기도 준비해서 우리 고객분들께 좀 더 알찬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고객,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워서 리뷰하다가 많이 입도 좀 얼고 좀 많이 말을 절면서 했는데, 그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고객,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